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해. 음, 제가 좀 꾸몄죠? 그 이유는 오늘 홍대를 다녀왔습니다. 홍대, 그, 홍대 가서 식사를 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카페를 가고 달빛천사 팝업 스토어를 해가지고 친구랑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남동 그 경의선 숲길을 걷다가 어, 독립서점도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봄인 줄 알았어요. 날씨가 따뜻해졌다길래. 근데 생각보다 많이 추웠고요. 그래서 오늘 옷도 이렇게 입었는데, 어, 네, 많이 추웠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집에서 실내에서 카메라를 켜면, 그러니까 셀카 모드로 켜면 좀 잘 나오는데, 후면 카메라로 친구가 저를 찍어주면 항상 얼굴은 빵떡으로 나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가 진짜 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들까? 오늘 제 스타일하고 비슷한 이 노래로 선곡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방금은 썸네일로 하려고 좀 포즈를 잡았고, 이거는 요조랑 김진표가 부른 좋아해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 유행 지났나? 키보드 키링이고요. 이거는 제 말랑이. 이건 제가 쓰는 향수인데
아트박스에서 팔아요. 그 향수 이름은 마이 퍼스트 러브인데 나의 첫사랑이란 뜻이죠. 근데 향이 정말 좋아요. 약간 맑고 순수한 샴푸향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 향도 되게 잘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너무 좋았고요. 오늘 제가 달빛천사 팝업 스토어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빛천사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내 마른 가슴 속을 적셔줄 멜로디. 슬픔의 기억들에 기쁨을 채워줄 거야. 넘치는 음악 속에 리듬은 나서 어젯밤 꼬박 세운 나의 노래에 사랑의 마법을 걸어보네. 나 꿈꿔왔던 소망과 꼭 간직해온 사랑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내 맘을 담아 노래할 거야. Yeah,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가슴 속을 적셔줄 멜로디. 채워줄 거야. 음악 속에 리듬을 제가 마치 DJ처럼 노래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BGM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뭘 틀어야 되지? 잠시만요. 와! 다시. 노래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괜찮죠? 사실 오늘 되게 예쁘게 하고 물론 30분 늦었지만 근데 지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좀 늦게 간다고 미리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30분 늦었는데 대신 열심히 꾸미고 왔습니다. 옷도 예쁘게 입고. 근데 이렇게 예쁘게 꾸민 모습을 남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친구한테 보여줘서 좀 아쉬워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아시죠? 그리고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INFP예요. 그래서 인프피여가지고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대화 주제는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행복, 사랑, 우정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전 이거에 대해서 친구랑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예를 들어, 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나는 어제 이런 행복을 느꼈고,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행복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근데 대화를 잘 아니, 안 했어요. 약간, 오늘도 친구랑 이제 카페에 앉아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주로 이제, 너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뭐야?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뭐였어? 그리고 뭐, 두쫑쿠 유행이었는데 이제 유행 지났더라. 그리고 식사할 때는 뭐 주식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원래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행복, 사랑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를 참았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는 그런 대화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민 상담도 하고 싶거든요. 아,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는 되게 딥한 얘기잖아요. 근데 친구는 그냥 가볍게 대화 나누길 원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딥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카페에서 하품이 계속 나오려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계속 하품을 참으면서 대화를 나눴죠. 친구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일종의 배려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계속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해요. 생각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말로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글을 쓰는데 글은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하는데 말이나 이렇게 영상 같은 거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수정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글을 쓰면 항상은 아니지만 수정을 자주 하는데 뭔가 제가 원하는 그 글이어야 돼요. 막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수정을 못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인생도 수정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다시 하는 거죠. 몇 분이 지났지? 16분이네. 오늘은 좀 얘기를 길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영상을 안 찍었고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도 있고 또 할 얘기도 많고 아 너무 길면 지루할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화장을 했답니다. 심지어 머리도 다이슨을 했어요. 곱슬머리죠? 오늘 제가 버스에서 지하철인가? 맞아. 거기서 제가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제 옆모습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순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랬어요. 노래를 끄면 좀 너무 진지한가요? 일단 노래 다시 틀더라도 일단 얘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아트박스 이야기입니다. 아트박스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원래 편의점을 다니려고 했는데 아트박스에서 그 면접 제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1월 25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다녔는데 사실 고비가 한 3번 정도 왔어요. 이제 보통 그 고비는 일이 힘든 것도 있고 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매뉴얼을 외워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막 해야 되는 말이 많지는 않은데 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아트박스 통합 멤버십 있으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가입을 안 했다고 하면 가입 안내 도와드릴까요? 이 말 하고 봉투 100원인데 필요하세요? 결제를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말도 되게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겼던 그 고비들은 한 3개 정도 되는데 보통 그 고비는 이제 가족과의 마찰이었어요. 저는 이제 업무도 숙지해야 되고 일도 이제 하는데 어 사실 제가 일하는 그 목적은 엄마랑 잘 지내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저한테 쌀쌀하게 대하니까 저는 좀 그때 힘들었고 근데 이제 언니가 좋게 말해줘서 엄마가 또 다시 저한테 잘해주셔가지고 또 다니다가 다음에 이제 언니랑 싸우고 그래서 또 엄마랑 싸웠다 언니랑 싸웠다 엄마랑 싸웠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다음날 그만두려고 했던 마음이 컸는데 언니 말대로 정말 한 달은 다녀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달 안에도 완전히 익숙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을 다니면 좀 그 초반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많았지만 한 달을 버텼고 지금은 이제 3월이죠.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트박스 일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재밌고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이제 계산도 많이 하지만 주로 물건 정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물건을 찾고 정리하는 게 저랑 되게 잘 맞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어서 회사 생활이 힘들고
퇴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편했어요. 왜냐하면 아트박스 알바생들은 대체적으로 어리거든요. 저는 29인데 다들 20대 초중반이어가지고 좀 대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또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니저가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어, ESTJ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ESTJ인데, 아니, ESTJ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추측인데, ESTJ랑 인프피는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저랑 좀 많이 안 맞는데, 같이 일을 하니까 좀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프피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프피는 일을 하면서도 업무보다 감정, 사람의 어떤 마음, 그런 거를 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일을 잘 못해요. 근데 반대로 이 STJ는 일이 중요하고 업무의 효율을 되게 많이 따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ESTJ를 상사로 만날 경우에는 좀, 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항상 화난 말투를 쓰세요. 그리고 눈도 약간 세모나게 뜨고. 그래가지고 저로선 좀 그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음, 그래도 매니저님이 약간 뒤끝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제 제가 현실과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냥 일을 하다가 매니저가 저를 지하 1층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본사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화를 나누고 뭐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제 해고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저를 해고를 하시냐 했더니 아트박스가 저랑 잘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그게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요. 두리뭉실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냥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지아 씨는 아트박스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얘기를 했는데 일을 못하는 직원이 있어도 아트박스랑 잘 맞으면 오래 근무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슨 개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억울했죠. 왜냐하면 저는, 어, 맨날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라서 출근하기 전에 마감조라 가지고 좀 늦게 출근을 하는데, 항상 1시간, 2시간씩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지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를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니까 좀 많이 억울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인사 담당자들이신데 매니저의 피드백을 듣고 저를 그만두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니저가 뒤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뒤끝이 많았구나. 근데 사실 그 매니저가 조금 ESTJ라서 그런지 되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은 이제 풀근무를 하시고, 풀근무라는 거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하시고, 그리고 휴무 때도 전화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거나 뭐 물어볼 게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바생들이 전화하는 그 횟수를 세보니까 5번은 넘는 게 이제 기본이고, 정말 일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느꼈어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알바생 3명이, 3명인가? 3명이 다 그만뒀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3월이어가지고 대학생들이라서 개강을 하니까 그만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알바생이 2명이나 들어왔는데, 한 명은 3일 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그만뒀고, 다른 한 명은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받고 그만둔다고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그만두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추측한 걸로는, 저는 이제 좀 경험이 있으니까 매니저 정도면 저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되게 이성적이세요. 그래가지고 뒤끝이 없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다른 알바생들은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까 좀 힘들다고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멘붕이 왔죠, 당연히. 좀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는데, 단순히 매니저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제가 좀 습득하는 속도가 느리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막 정말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업무 속도가 느릴 뿐인데, 그게 이제 해고할 사유가 되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되게 좋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인사 담당자들이. 뭐 어떻게 말했더라? 지아 씨가 들었던 말보다는, 어떤 매니저한테 어떤 말을 들었나 봐요. 근데 들었던 말보다는 이미지가 되게 좋으시고, 또 만약에 이렇게 해고 얘기를 했지만, 자괴감이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말들을 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사직서를 자연스럽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막 홀린 듯이, 아, 이걸 써야 되는구나 하고 쓰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랬던 경험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하,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사직서를 써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끝나고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사직서에다가 글을 쓰면 그게 자진 퇴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퇴사를 한다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뭐 부당해고나 뭐 어떠한 소송?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사직서를 내밀었을 때는 절대로 그거를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걸 쓰면 자진퇴사가 돼서 나중에 어떤 부당해고나 그런 걸로 노동청에 신고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사 담당자도
해고하는 게 복잡하다 보니까 저를 어떻게 회유해서 스스로 쓰고 그만두게끔 만들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 해고설은 이렇고요. 솔직히 좀 멘붕이죠.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진짜 메모도 열심히 하고. 매니저가 했던 말들 중에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매니저가 저한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메모를 아까 매니저님이 하신 말씀을 적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저한테 지아씨, 메모 되게 자주 메모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바쁜데 꼭 메모하셔야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이제 20대 초반 알바생들은 그럴 때 죄송해요. 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자기 의사 표현을 좀 했어요. 매니저님, 왜냐면 메모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 저 메모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는데, 메모하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랬던 경우가, 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다 보니까, 매니저는, 제 생각에는, 매니저는 약간 사회 초년생들이 사실 말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말대답을 하니까 매니저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자르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부당 해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여긴 매니저를 위한 아트박스가 아니잖아요. 매니저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아트박스가 아니라 모든 직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자기가 일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하는 거는 솔직히 전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어떤 의사 표현은, 그러니까 뭐 부당해고다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좀 내일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근무를 더 하고 그만둔다고 말은 했거든요.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아직 숙지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공부할 의욕이 많이 상실한 상태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론 친구랑 홍대도 다녀오고, 같이 놀기는 했는데, 아, 친구한테 제가 해고를 당했다고 말은 못했어요. 그 친구는 열심히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하면, 물론 그 친구는 약간 위로를 해주겠지만, 좀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언니가 들어오면 언니는 튀어가지고 너를 위로해주거나 그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약간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생각보다 저를 많이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언니스럽게. 예를 들어 매니저가
싸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도 그런 싸가지인 매니저들과 일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다들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뭐 같이 제주도 여행이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졌어. 어제 이제 그 해고 통보를 받고 매니저랑 이제 계속 제가 마감이라서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평상시처럼 매니저한테 대했던 것 같아요. 막 매니저한테 더 싸가지 없거나 약간 그러지 않고 솔직히 마음에서는 매니저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싶었는데 매니저는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나를 자르고 싶어 하는구나. 또 그거를 그냥 마음만 가진 게 아니고 그거를 벌써 인사 담당자한테 말을 해서 나를 이제 그만두게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원망도 조금 있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그건 되게 잘한 것 같고 제가 어제 되게 좋은 글을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살면서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는 어떤 영상이었는데 그냥 어떤 이렇게 어떤 쫄라맨이 이렇게 걸으면서 어떤 위기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점프를 하면서 그냥 즐겁게 잘 넘어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되게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안 좋은 일을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게 이제 인생이 되는 거고. 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또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볼 수도 있고 다시 내가 이때 이랬구나 하면서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영상을 찍었고요. 제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더 있어요. 무슨 노래냐면 이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를 갑자기 튼 이유는 어, 이 구절이 되게 어제 들었던 생각이어가지고 뭐냐면 너는 따분한 내 생활에 너무 해로워. 이게 이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어제 밤에 어 어젯밤에 새벽 2시에 어 마크한테 리슨이 온 거예요. 뭐였지? 그 보라트 하는 사진이었는데 제가 그때까지 안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니 뭐 그냥 일반 사진도 아니고 이렇게 하트잖아 하트. 그래가지고 막 그냥 편하게 자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막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고 좀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는 나한테 따분한 내 생활에 마크는 너무 해롭다. 나 편하게 자야 되는데 근데 마크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거려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크는 나한테 너무 해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잤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 노래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드렸고요. 이 노래는 예전에 마크가 인스타에 그, 네, 배경음악으로 있었던 노래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지는 말자. 근데 제가 어떤 인스타 글을 봤는데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막 이상형을 만나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막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댓글들이 와, 찐사랑이다. 나도 이런 사랑 해보고 싶다. 나도 이랬던 적이 있었나? 그러고 보니 내 첫사랑이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사랑 너무 부럽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자고 막 식욕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이상형을 만나거나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이뤄지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그니까 그냥 막 엄청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평범하게 사랑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잘 시간에 자고 그렇게 원래 일상대로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근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마크랑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의 최애일 뿐인데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잤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아이돌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마크는 저한테 너무 해로워요. 왜냐면 제 일상은 되게 따분하기 때문에 마크라는 그 달콤한 존재가 좀 저한테 해로운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좋은 사람이죠. 제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 얼굴에 왜 이렇게 열이 오르지? 그래서 지금 손으로 식혀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50분이나 됐네요. 어, 노래를 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제 10대 시절하고 어떤 리즈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이쁘긴 한데, 그때는 42kg였어요, 몸무게가. 그니까, 지금의 저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진들을 제가 그냥 추억하려고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에 대한 어떤 환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막 너무 예쁘게 생각하는, 아니, 너무 좋게 보는 건 아닐까. 그런 좀 걱정도 있어요. 괜히 올렸나? 저 진짜 그렇게 안 예뻐요. 지금 카메라 이 셀카 모드로 동영상을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후면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얼굴 진짜 빵떡에, 그런 친구는 저보고 햄스터 같다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막, 아무튼 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얼굴에 좀 살이 있어서 이 브이세라 그걸로 좀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사진이나 제 영상을 보고 아, 쟤는 예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어, 그 뭐지? 제가 사실 끝나면서 틀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어요. 방금 그거는 키싱 유고, 뭐냐면 산들의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정말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 잘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가 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또 이 노래가 너무 좋은 이유도 있고, 약간 희망차잖아요. 저는 내일도 출근을 하는데, 사실 제가 메모장에 쓴 이제 숙지할 것들이 있거든요.
왜 한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있냐 하면 제가 원래 오픈조였는데 마감조로 바뀌면서 마감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널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뤄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저만 혼자는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거야. 벅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왜 나는 정말 내가 좋아. 좋겠다. 응, 맞아. 난 내가 정말 좋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일도 출근하기 전에 1시간씩 그 이제 메모장을 보면서 숙지를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완전 의욕이 떨어졌어. 이걸 해서 뭐하지? 아, 어차피 나 해고당했는데. 어차피 나 잘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원래 계획은 남은 3개월, 아니 남은 2개월? 한 달 반?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차피 잘리는데 대충 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긴 하는데 근데 대충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열심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엄마 말대로 대충 하다가 회사에 나와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힐링 여행. 네. 벌써 이제 58분이나 됐는데 1시간이나 됐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즐겁게 여러분도 즐겁게 회사 생활 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 방금 뭔가 좀 어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나답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안녕.